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5월 10날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의 흐름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미 증시 하락과 함께 그 여파가 한국장에도 있었는데요. 나름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거에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외인들은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장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장이 뭐 외인 주도 하락이라든지 뭐 기관 주도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으니까 개인 쪽, 외인 쪽, 기관 쪽에서 다 매도가 나왔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찍힌 게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만 주, 9만 3천 주였죠. 그랬는데 오늘 연기금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하고 들어왔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내용들 도대체 뭔가 뒤에서 그대로 나올 건데요. 정말 연기금 정말 바빴습니다. 그 내용들 관련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요. 굉장히 희한한 패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외인과 기관이 주고받기 뭐 이걸 뭐 어쩌다가 맞은 거겠죠. 우연의 일치로요. 그런데 주고받으면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처음 스타트는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올려요. 자, 여기 개인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외인 주도로 특히 이제 거기에 기관도 관여하면서 같이 들어올렸었죠. 그랬는데 4월 21일 날 외인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으니까 던지는 거 보면서 기관이 똑같이 던져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던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떨어뜨려 버립니다. 단타 친 것처럼 보이죠. 아주 짧은 단타를 쳐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에서 기관이 바통 터치를 하면서 들어올리는 척을 해요. 매수세 붙어요. 들어올리는 척 해가지고 이날 빠져나가는데 기관과 외인의 빠져나가는 패턴이 너무 흡사합니다. 나가는 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다시금 외인들이 뭔가 사는 척을 해요. 하면서 들어 올려요. 중간에 뭐 차익 실현도 다 할 건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갈 것처럼 들어 올렸다가 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붙는 거 보고 5월 6일 날 개인이 붙자마자 다 던져버리고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죠. 들어 올렸다가 외인과 기관이 함께 나가고 여기도 들어 올렸다가 외인과 기관이 함께 나가고 여기도 들어 올렸다가 외인과 기관이 똑같이 치고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턴상 보고 있었어요. 기관 샀으니까 다시 바통 터치하면서 얘네들 사고 가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봐야지 했는데 오늘은 변수가 생겨 버렸어요. 미 증시 하락에 대한 한국장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외인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탈률이 오늘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았겠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런데 이건 장 후반에 몰린 거예요. 장중에 의외로 오늘 외인들이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패턴 지그재그 패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변수일로 보고 이건 빼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매수세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날, 전체적인 한국장이 안 좋았었고 그 여파, 미 증시 하락에 의한 여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흐름, 연속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내일 장도 보려고 해요. 기관이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4만 주가 찍혔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굉장히 바빴던 분들이 계셔요. 바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패턴적으로 갔던 외인과 기관 치고 빠지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박스권 보세요. 끝단을 항상 이 박스권 안에다 유지를 시켜버려요. 자, 들어 올리다가 내렸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가 또 박스권에 거의 근접해 놨고요. 또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 딱 머물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인과 기관은 단타치기를 하는데 그 단타의 결과가 박스권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게 계속 잡아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상승을 원치를 않는다. 그리고 그 박스권 유지하면서 단기 차익으로 수익 보고 있다. 얘네들은요. 시세는 못 올라가게
이런 올리다가 단타 쳐버리고 올리다가 단타 쳐버리고 올리다 단타 치잖아요. 예, 주가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사면 계속 물리는 입장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희한하다 왜 자꾸 물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세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방어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폭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고만 들어오면 자꾸 매수하고 들어오면 떨궈버리고 매수하고 오면 떨궈버리고 매수하면 떨궈버리고 그래서 박스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은 오늘 뭐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 증시 하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수일로서 좀 스킵을 하고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러한 내용 지그재그식의 흐름이 또 오늘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외인들 흐름 보시면요. 오늘 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많이 팔고 막 나가버렸어요.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계속 체크하는데 보니까 외인들이 굉장히 잠잠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구간대에서 기관의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폭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걸로 모든 장을 뭐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기에는 적은 주수죠. 솔직하게 마이너스가 있긴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장이 외인과 개인과 기관이 이 시간대에 개인도 던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한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도 던지는 물량이 나오고 있었고 외인 던지고 기관 같이 던지면서 장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외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장 후반부에 던지기 시작해서 장 막판에 가가지고 거의 던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잠잠했던 기관 조금씩 던지는데 91만 주가 찍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시 32분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2시 30분 정도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한 거죠. 그때에 연기금 찍혀 있는 게 마이너스 90만 주였어요. 90만 1000주. 이 흐름의 근간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연기금 던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아실 건데요. 연기금이 거의 마이너스 9만 3천 주로 훅 줄어들고 줄었다는 건요. 샀다는 거죠. 네, 매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주수를 확보하면서 다시 들어왔네요. 팔았다가. 참 바빴죠. 뭐 이유야 그분들이 뭐 있으실 수 있고 자, 시간과 함께 자,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많은 물량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가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은 매수를 한 거죠. 마이너스 9만 3천 주 최종적으로 찍혔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시금 주수를 확보했다는 것은 나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 거야 할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뭐 내일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눌렸기 때문에 한국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세 풀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흐름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들어온 거죠. 마이너스 9만 3천 주지만. 네. 그것도 흐름상 봤을 때에 후반부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 연기금은 오늘 바빴다. 그런데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수가 장 후반부에 집중되어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일장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바쁩니다. 다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하는데 패턴이 지그재그식으로 너무나 일관적이죠. 그래서 오늘 흐름은 좀 차치하고요. 또 내일장에서도 지난 흐름 패턴의 연속선상에서 외인들과 기관 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보면서 가면 참 재미있겠죠. 정말 그게 지그재그식으로 비슷하다. 또 들어올린 다음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 똑같이 치고 나가버린다 라고 하면 참 의도와 목적이 너무 일관적이고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주봉은요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 패턴 맞으면서 나왔지만 저항 걸리면서 지금 저항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올렸지만 떨어지고 올리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하는 흐름 가운데서 있는데 그 떨어뜨리면서 가는 중심점에 희한하게도 외인과 기관 쪽에서 나가는 패턴이 너무 일관적이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가치 투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의도와 목적은 그분들만 아시고 뭐 단기 차익 노리겠다고 하면 주식장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장인데요. 자, 그러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와 투자하는 방향성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잘 너무 의존적으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들으시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장이라고 하면 개인 매수세만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상승장으로 유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쪽에서 오늘 매수세가 붙기는 했지만 던져지는 물량들에 대한 방어적인 매수라고 보고 폭발적으로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2.39거든요. 하락이 된 거죠. 주춤했었던 매수세가 내일 장에서는 제발 매수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전제는 오늘 장 미 증시가 조금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쇄신이 돼야지만 그게 우리 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